자, 기왕 고전을 읽을 거면 수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 어떤가요? 굉장히 어휘력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단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어휘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표어짓기 이벤트를 했었어요. 학생들하고. 그러면서 주제를 주고 표어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표어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표어라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표어야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표어짓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진도를 나갈 때 진도를 그냥 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이야기하고 개념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미리 10분에서 20분에 걸쳐서 그 단원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뜻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읽을 때 끝까지도 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익히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를 수능에서 예를 들어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자 어휘 처음 듣는 어휘예요. 그러면 완전히 멘붕이거든요. 1교시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멘탈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국어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어 비문학 어렵다만 하지 말고 진짜 학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추론해야 돼요. 그런데 어휘까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고전 읽기를 통해서 어려운 문장, 어려운 어휘, 논리적 관계가 복잡한 지문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법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텍스트를 한 권만 골라서 그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해라. 그러면 쉬운 텍스트들은 자연스럽게 읽힐 거다. 그 어려운 텍스트의 예가 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과형 아이들도 고전을 읽어야 할까요? 고전이요.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이과형 아이들의 강점은 살려주고 약점은 보완해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수학하는 아이들 강점이 뭔가요? 논리적 사고력, 학습 이해력은 향상시켜주고요. 감성 분야를 보완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1984라는 작품을 읽습니다. 권력자가 정보를 조작하고요. 언어를 통제해요. 그 과정을 쭉 읽으면서요. 아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진 영상만 보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정보 조작은 아닐까? 통제는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과학 좋아하는 아이들 굉장히 논리적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세계는 괜찮은 걸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논리적 사고력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융합적 사고력까지 강화됩니다. 또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요. 심플하고 합축적인 문장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설적인 표현과 내면의 독백이 겹쳐서 나옵니다. 이거를 읽다 보면요. 해석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읽었다가 이쪽으로 읽었다가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학습의 이해력이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요. 자, 이과생들한테 죽음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뇌의 신경활동이 멈춰서 더 이상 의식이 소멸하는 것 뿐입니다. 생명 활동이 종말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 내면적인 자유와 진정성, 그 안에서 죽음이라는 가치를 다루거든요. 그냥 뇌 모든 활동이 멈춘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감성들을 조금 더 채워주는 촉촉한 그런 역할들을 고전이 해주니까요. 수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고전이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꼭 읽어야 하는 고전이 있을까요? 자, 수능
고르게, 궁금증 유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선정했습니다. 자, 기왕 고전을 읽을 거면 수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전을 읽는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읽을게요. 성적에 반영이 된다면 읽을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 고전들을 간추리면 아이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을 선별을 했는데요. 고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고전들도 거의 정해져 있고요. 예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변형돼서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다 하면요. 홍길동전은 주제 파악과 인물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운몽은요. 줄거리 이해와 논리적 관계, 아까 구운몽이 논리적 관계를 키우는데 좋다고 했잖아요. 논리적 관계를 잘 분석하는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죠. 칸트의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비교하는 문제도 수능에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부분이요. 수능에 단골 출제 문제죠.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담았습니다. 두 번째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고르게 담았습니다. 우리가 고전하면 동양, 서양 고전이 있잖아요. 고전 중에서도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베스트셀러에서 소설만 읽는 것처럼 철학 쪽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골고루 다뤄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동서양 고전 중에서 어떤 게 관심 있어?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설 들어봤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이의 흥미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관심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을 실었습니다. 홍길동전, 동백꽃, 메밀꽃 필 무렵 같은 동양문학, 논어, 맹자, 순자, 장자, 노자 같은 동양철학,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 1984 같은 서양 고전문학, 감시와 처벌, 대화, 방법소설, 순수 이성 비판, 존재와 무 같은 서양 고전의 철학 윤리 이렇게 골고루 담았죠. 마지막으로 익숙한 것과 새로운 고전을 함께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보면 어린 왕자, 노인과 바다, 이방인, 베니스의 상인.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선가 조금 스토리를 접한 적이 있어. 라는 작품이 있어야 아이가 선뜻 손이 가거든요. 거기에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반 일리에치의 죽음 같은 낯선 작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 아이가 좀 호기심이 생기겠죠? 거기에다가 좀 잘난 체하게 좋은 책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나 이런 책 읽어 라고 할 수 있는 해밍웨이나 톨스토이, 알베르 까미, 데카르트, 헤겔, 샤르트르 등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넣어서요. 아이들이 이거 좀 맛보기로라도 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넣게 다뤘습니다.